지난 정부에 이제 정용 외교부 장관 같이 일하셨죠? 네,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용 당시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1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랑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이 정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무조건 방류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가 될 경우에는 네. 적극 반대하겠다는 네. 입장을 분명히 하셨죠. 네. 그리고 그 일본 지금 그 처리 오염수가 방류될 때 지금 방류되기 전인데 네. 지금은 우리 물고기 괜찮죠, 먹어도 네. 횟집가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수산물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어느 한 번도 방사능이 그 국제 기준치나 우리가 정한 기준치에 높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이고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 중요한 현안이 있어 먼저 좀 질문 드리고 그다음 소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이 김여정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뭐 싸우는지 김여정은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부르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대남 정책에 북한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우선 그 오늘 뭐 제가 나가는 장관이라서 우리 차관께서 신임 차관께서 좀 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환송식을 꼭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 김여정의 뭐 북한이 있고 김정은의 북한이 있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김여정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두 나라 국가, 이개 국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얼마 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그 이게 외무성 이름으로 거절을 하면서 입국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긴 봐야 되겠지만 거기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인용을 한 그 부분은 이게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굳이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이 표현하면서 이국가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좀 어느 쪽으로 이 결정을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 사실은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이인영 장관 때부터 통일부가 북한이랑 뭐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실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게 그 관계 끊어진 게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뭐 계속 접촉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없는데 교류가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런 주장인데 그 동의하십니까? 그 통일부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봐서는 곤란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교류 협력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 협력과 관련된 조직을 그대로 두고 인원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일부의 업무로 지정된 부분을 이게 이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좀 중요성, 예. 통일부에서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김정은 혹시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김정은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통일부에서 한 주장입니다. 제가 한 주장이고 네. 조금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통일부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통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그 권영세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자체가 그 이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어떤 어려운 인도적 위기가 닥칠 경우는 얼마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고 뭐 권영세 통일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안 받아서 문제죠. 그렇죠.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잘 있죠.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2일 날, 작년 5월 12일 날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도 그 즉시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차원의 지원을 하는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그 내용을 논의하는 그 이 회의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거부당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그런 종류의 제안들이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 변화 촉진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변화 촉진부가 돼야 그렇습니다. 되죠. 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전직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도 예.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햇볕을 쬐는 게 더 바람직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다 이렇게 제안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통일을 이룬다는 게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인권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미군사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종합적으로. 뭐 저도 역점을 두고 해왔습니다만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 발짝이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좀 더 이게 우리가 합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이제 뭐 우리 권영세 장관님 한 1년 고생하시고 그만두시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코멘트 드리자면은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네? 네. 어느 나라나 인권은 모두 중요한 건데 북한의 인권을 그만큼 중요하면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국가가 하는 외교라든가 모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면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북한을 빨리 국제사회로 런칭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인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오히려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를 더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후임 후보자에게도 조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뭐 지금 후임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통일 이 대북 업무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후임 지명자지요 아직은 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은 두 가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선 그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본하고 지금 뭐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이 북한이 계속해서 이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 황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이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요? 평화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돼서 한 가지 간단하게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해주십시오. 끝나고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고 자기 사회와 평화를 못 이루는 국가가
외부 사회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와 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사회와 평화는 자기 나라 이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요. 예, 잘 이걸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1차관, 2차관 중에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를 신뢰하는 건가요? 네,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IAEA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아니, 과학적 답변만 기술적 해주세요. 예. 검토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일본 가지고 주장보다는 있습니다. IAEA 보고서를 신뢰하시는 거죠? IAEA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예. 그러면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떡같이 신뢰하고 있는데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뭐 직접 채취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검증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치잖아요. 알프스.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전혀 IAEA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자, 거기다가 IAEA 검증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어느 포인트를 신뢰합니까? 왜냐면 제가 그 시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IAEA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를 했고 또 그 아니 시료의 입회하에 시료에 검증과 채취한 게 아니라 관련해서는 우리 차관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세요. 내 나라 내 기관이 확정 교차 검증을 떠다준 물 했습니다. 갖고 못 들어갑니다. IAEA 네네, 못 근데- 들어가고 일본이 떠다준 물 예,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검증한 교차 거예요. 검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모르는데 IAEA가 왜 자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네네. 왜. 아예 제가 짧은 시간에 바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IAEA 보고서를 철떡같이 신뢰한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고 정수장치를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IAEA가? 알프스는 2020년 4월 아니 답변해 보세요. 네. IAEA 보고서에 알프스 IAEA가 정수장치 분석했어요, 안 어머님, 했어요? IAEA가 발간한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이고 알프스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는 2020년 4월에 아니, 그러니까. 별도 보고서에 나와 네.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정수기가 걸러준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어떻게 검증이 돼요? 어머님, 근데 정수기가 걸러진 물을 다음에 정수된 물을 저희가 검증을 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고 나는 걸 볼 수 그런데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IAEA가 왜 이 보고서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그 내용은 유엔과 관련돼 있는 여러 국제 기구들이 동일하게 테크니컬 리포트일 때 쓰는 동일하게 속은 거, 그러니까 동일하게 속은 거예요. 동일하게.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잠깐만, 일반적인 차관님, 문구입니다. 네. 일반적인 문구를 보고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문구라고 아니요, 하시면 일반적인 어때요? 문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느 석사학위 논문도 논문 쓸 때 자기 논문으로 인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아니요, 단서 언니, 조항은 그 안 내용의 달아요. 단서 그 엄청난 조항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든 보고서 더군다나 모든 국가가 IAEA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IAEA가 이렇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아니요, 지지 발- 않겠다고 하는데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신뢰를 하냐 아니, 이거 의원- 질문이에요. 네, 의원님 그 내용만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 끝나고 그 설명해 내용은 주세요.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끝나고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하루에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몇 톤인지 아세요? 원자로가 들어가는 지하수의 톤수는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수가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네, 저희 직원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네, 죄송합니다. 지하수가 원자로로 들어가는 게 하루에 100톤이 넘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톤 이상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오염수 원자 폐로에 들어가면 그게 또 똑같은 오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루에 100톤씩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3만 톤 이상이 늘어날 그래서 텐데. 지금 지하수가 제가 지하수가 몇 톤씩 들어가는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지하수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 조치를 더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네, 차관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네, 의원님 네, 왜 제가 모르는데 자꾸 아니요, 답변하시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지하수가 들어가서 거기 폐로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염수가 하루에 100톤씩 자꾸 생산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얼마나 오염수가 생산되는지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 1차관님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세요. 1차관님. 답변하지 마시고. 1차관님 답변.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하루에 90톤씩 나오고요. 90톤이나 그렇게 100톤인데 나오더라도 알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없으니까 버리고 30년 뒤에 다시 똑같은 양이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알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관님 아까 그 답변해 주시고 홍콩이 방류하면 수산물 전체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후쿠시마 현에 8개 수산물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지 앞으로 기준을 가져갈 IAEA 것으로 보고서를 생각합니다. 신뢰하신다니까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저희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를 드렸지만 저희 수산물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에 변화는 없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입장은 지켜질 것으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네, 권영세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북한이 워낙 응해오지 않아서 제대로 구상을 실천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내각 중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꽤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권영세 장관님만 출마를 허락하신 건가요? 글쎄, 그건 혼자만 뭐, 나오시고. 그거 제가 잘 모르겠죠. 박진 모른다고 해야 장관님은 될 것 어떻게 되시는 같습니다. 거예요, 박진 장관? 예? 박진 장관님은 어떻게 출마 못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죠. 네. 다음번에 박진 장관 나오시면은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네, 물어보세요. 고생하셨고요. 엊그저께 제가 사실은 금강산강과 중단 15주년 기업인 기자간담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동안은 이제 계속 자신들이 금강산에서 또 내륙 사업 하시던 분들, 개성공단한 분들은 계속 사업을 재개할 시간만 기다리면서 계속 대출도 더 얻고 계속 이렇게 투자하다가 뭐 사업을 망하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기자간담회 가서는 마음이 울컥한 게 이제 1세대 대북 사업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이제 문을 닫겠다. 다음 2세대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해달라. 이런 얘기 성명서를 읽는데 좀 물컥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면 어쨌든 정부의 권유로 정부의 보증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자신들은 이제 거의 이렇게 모든 걸 비털터리로 끝나게 됐지만 그럼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가 그 입법도 대신 입법도 했습니다만 그 원인은 물론 이제 박광자 여사를 살해한 이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금강산강의 경우에 어쨌든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제 물러나게 됐고 포기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거거든요. 남쪽 기업도. 그동안은 뭐 이러저런 지원금도 주고 뭐 보험금 지급도 했습니다만 뭐 회생이 불가능한데 어쨌든 지난 15년을 한번 평가하면서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우상호 의원님 그 시위까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내신 부분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법의 뭐 입법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생기거나 보상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재정당국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뭐 그동안 쑥 반복해왔던 예. 그거는 뭐 정부를 넘어서서 뭐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좀 많이 아니 제가 볼 때는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분들 이거죠.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러저런 대책을 세운 거는 언젠가는 재개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재개된 사업권을 가지고 재기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원금 형태거나 보험금 형태로 지원했는데 이제 끝나겠다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들도 본인들이 실제로 북한은 이제 금강산 관련된 여러 시설들은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완전히 철거는 아니지만 철거하고 계속해서 사실상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서 철거했죠. 예. 쉽지 않은 한번 상황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후임 장관 지명자한테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인수인계 좀 한번 해주시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뭐 여러 역할 하신 걸 봤는데 특히 또 차관 되신 건 아주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라는 건 항상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지선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조건부 찬성입니까? 조건부 반대입니까? 이 네 개 중에 어떤 겁니까?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한다는 사지선다용으로 물었는데 네, 탈락이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외교적으로 내부 전략을 짤 때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찬성이 가깝죠? 네, 조건부로 가능 국민의 안전과 네. 건강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네. 그 길게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네, 조건부 찬성이 네, 가깝다고 좀 네, 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 찬성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조건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이니까. 그러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방류를 꼭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았나. 조건부 찬성 쪽으로 가까웠던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 그렇죠?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을 지켜지는 거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거다. 하나만한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찰단의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짠 거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전하지. 우리의 국민의 우려는 과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제3의 기관이나 국가가 검증해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채취해서 아 이거 안전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 정부를 믿는다고요. 일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믿고 거기 시료를 가져와서 알프스에서 배출한 거를 해보니까 괜찮다네. 그럼 믿죠. 야당도 그러면 공세가 확 약화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건데 오 차관님 볼 때 일본이 계획대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IAEA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본적으로 방류의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시 저희가 봐야 된다. 세밀하게 챙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 한 것이라고 저는 일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아니 외교적 네. 수사로는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그 외교적 수사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일본이 IAEA에 제출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나요? 그건 리얼타임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자료를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라고 이미 IAEA도 이야기했고 저희도 이번 정상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전문가가 네. 후쿠시마의 상주에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과 다르게 바닷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아닐까요? 의원님 근데 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과거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시비가 걷었을 때 시민검증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바닷물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대한민국 정부는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래서 논란이 사라졌어요. 네, 의원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된 계획의 안정성의 문제가 후쿠시마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떠서 저희가 지금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알프스 처리를 통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것들이 향해 가는 생태계 반응까지 본다는 굉장히 복잡한 과학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지금 보는 것이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는 것은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IAEA와 그리고 우리의 전문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과학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국민에게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든 옵션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들은 항상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